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음료를 알아보고 마셔보는 드링킹 랩입니다. 여러분들은 차를 자주 마시나요? 저는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과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음료는 물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 1위. 바로 차에 대해 알면 쓸데없지만 재밌을지도 모르는 11가지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원칙적으로 차나무 잎을 뜨거운 물에 우려낸 음료를 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보리차나 레몬청처럼 차나무 잎을 제외한 다양한 식물성 재료들을 우려 마시는 음료도 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레몬차나 인삼차 등은 식품 분류상 차는 아니지만 이에 준한다고 하여 대용차라고 불러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만 관습상 언어의 의미 확장을 존중한 사례입니다. 차의 원산지를 두고 여러 말들이 많지만 중국이 원산지라는 설이 유력하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인 기원전 2700년경 중국의 사막모제 중 한 명인 신농이 처음으로 차를 마셨다는 전설이 있어요. 농사의 신이자 염제라고도 불렸던 신농은 백성들을 위해 식용풀을 찾고자 100여 가지의 풀을 직접 맛보다 하루에 72가지의 독에 중독됐다고 해요. 사경을 헤매던 신농은 향기가 나는 어떤 잎을 뜯어먹게 되고 이내 해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설이다 보니 신빙성은 없어요. 역사적 기록이나 유물 등을 보면 중국 한나라 때인 기원전 200년 전부터 차를 마셔왔다고 추측됩니다. 그 당시에는 상류층만 마셨다고 하며 당나라 때가 되어서야 유구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차 백과사전인 다경을 저술하면서 민간에게까지 차 문화가 퍼졌다고 하네요. 차는 중국이 원산지인 만큼 차의 발전은 중국과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차를 분류하는 방법은 수학 시기, 가공 방법, 지역별 등 여러 분류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분류법은 중국 청나라 때 확립된 6대 차류라는 분류법입니다. 이 방법은 찻잎의 가공 방법 및 발효 정도에 따른 분류법으로 발효의 정도가 약한 순으로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로 분류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들어보셨을 우롱차나 보이차가 각각 청차와 흑차에 속하는 대표적인 차랍니다. 이 6대 차류는 워낙 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해서 전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영상의 길이가 24시간이 될 거예요. 아쉽지만 6대 차류 중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녹차와 홍차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대 차류 중에 녹차는 건조만 시킬 뿐 발효 과정을 아예 거치지 않은 차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린티가 여기에 속한답니다. 아시다시피 녹차는 푸른빛과 찻잎 본연의 맛과 향이 특징이며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 및 소비가 되는 찻잎이에요. 차나무 잎이 녹차가 되기 위해선 발효 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청이라는 작업을 거칩니다. 살청이란 효소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찻잎에 열을 가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살청이 끝나면 열로 인해 건조해진 찻잎에 수분이 고르게 퍼지도록 손으로 비벼주는 유념이라는 작업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찻잎을 건조해주면 녹차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말차는 일본식 차문화로 위의 과정을 거친 녹차를 분쇄하여 가루를 낸 것으로 녹차보다 향이 강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유와 상당히 잘 어울려서 그린티 라떼의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홍차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됩니다. 차가 처음 서양에 알려졌을 때 홍차만이 전래되었고 현대에도 서양 수출의 90%가 홍차입니다. 동양과 서양에서 각각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동양에서는 찻물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홍차라고 부르지만 서양에서는 검은 찻잎 색깔 때문에 블랙티라고 부릅니다. 홍차를 영어로 직역한 단어인 레드티는 서양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루이보스 차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홍차는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기문, 다즐링, 실론티, 아쌈티부터 2개 이상의 찻잎을 블렌딩한 잉글리시 블랙버스트와 홍차의 향을 배합한 얼그레이까지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차들이 홍차에 속합니다. 차라는 이름도 중국에서 유래되었어요. 세계적으로 차의 이름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서 불린답니다. 바로 동양에서 주로 쓰는 차와 서양에서 주로 쓰는 티입니다. 티는 얼핏 보면 서양의 단어처럼 보이나 이 단어 역시 중국에서 유래되었어요. 중국은 지역별로 언어도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차나무 차자의 한자 표기는 중국의 모든 지방어들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발음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차는 흔히 중국 남쪽의 홍콩과 마카오로 유명한 광둥 지방의 언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표준으로도 차라고 불리죠.
그리고 티는 중국 동남쪽의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지방인 푸젠 지방의 언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원래는 테라고 발음한다고 하네요. 이 두 단어는 차의 교역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육로는 차, 해로는 티예요. 실크로드 등과 같은 육로로 교역한 나라들의 차 발음이 전파되면서 동아시아와 아시아의 내륙 그리고 중동아시아가 차 발음으로 읽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우리나라, 인도,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젠성의 항구 도시인 하무는 겨울철에도 얼지 않고 수심이 깊어서 중국 송나라 때부터 차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문부터 시작되는 해상교역로를 통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차가 전파되면서 테 발음으로 불렸죠. 때문에 동남아시아와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테라는 발음에서 파생되어 각각의 문화에 따라 변형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유럽의 한 국가는 차 발음으로 부른답니다. 바로 포르투갈인데요. 포르투갈은 중국과 해상무역을 한 유럽 국가 중 최초의 국가인데 이때 하문을 통해서가 아닌 광둥성의 마카오를 통해서 무역을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도 차 발음으로 부른다고 하네요. 차 발음의 전파는 오랜 기간 동안 고대 중국 문화가 서쪽으로 뻗어나간 역사의 반영이고 테 발음의 전파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후 오랫동안 전 세계 바다를 주름졌던 유럽인들에게 중국 문화가 끼친 영향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당나라에서 매우 비싸게 수입되어서 상류층들만 차를 즐겼다고 하네요. 통일신라 흥덕왕 3년에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당 문종으로부터 선물받은 차나무 씨앗을 지리산에 심게 되면서 민간에까지 널리 퍼져 크게 유행했다고 해요. 명절에 지낸 차례가 이름 그대로 조상님께 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이라는 것만 봐도 차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네요. 세계에서 차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여러분도 예상했다시피 중국입니다. 무려 세계 차 생산의 30%가 넘는 양인데요. 세계에서 차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도 역시 중국입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차를 가장 많이 마시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다름 아닌 터키인데요. 터키는 커피와도 상당히 연이 깊습니다. 저희 드링킹 랩이 전에 올렸던 영상인 커피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재밌는 커피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중국은 1인당 소비량 순위에서 1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물 대신 차를 마신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중국인 중 주기적으로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약 3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워낙 인구가 많고 소득 격차가 크다 보니 이런 통계가 나온다고 하네요. 하지만 개방 후 중국은 엄청난 경제 발달을 바탕으로 1인당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터키는 1919년에 일어난 독립전쟁에서 많은 아랍권 국가들이 독립해버리면서 오스만 제국 시절 원두를 공급했던 예멘과의 교역이 끊겨버리자 터키 정부는 커피 대신 홍차를 적극 장려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여 년 전의 일인데 어느샌가 차가 커피를 밀어버리고 터키 1등 기후음료가 되었다고 하죠. 터키인들은 차를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맺는 음료라고 여긴답니다. 어딜 가든 우선 차부터 한 잔 따라주는 걸로 시작을 하고 하루 종일 차만 끓이는 공무원도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스페인에서 커피와 차가 영혼의 맞닿이를 뜬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스페인의 국왕 구스타프 3세는 커피와 차 중 어떤 것이 몸에 더 좋은지를 실험했다고 해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쌍둥이 형제에게 감형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한 명에게는 차만, 다른 한 명에게는 커피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차만 마셨던 쪽이 먼저 죽었는데 그 나이가 73세였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스페인에서는 커피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이 실험만으로 커피가 차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밀크티를 만드는 순서에 따라 계급이 나눠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영국에서 잔에 우유를 먼저 붓느냐, 홍차를 먼저 붓느냐로 계급을 따지기도 했답니다. 지금이야 밀크티를 만들 때 우유와 홍차를 둘 다 데우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홍차만 따뜻하게 데우고 우유는 차갑게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 차가 전래되었을 때만 해도 유럽에는 자기 제조 기술이 없어서 대부분 독이로 만든 잔을 사용했습니다. 저품질의 독이 잔은 뜨거운 홍차를 바로 따르면 종종 깨져버렸기 때문에 찬 우유를 먼저 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18세기 중반부터 유럽에서도 자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값비싸서 상류층들만 이용할 수 있었고 과시용으로 뜨거운 차를 먼저 붓기 시작했어요. 결국엔 우유를 먼저 넣으면 하층민, 홍차를 먼저 넣으면 상층민이라는 신기한 계급 감별법이 생겨버렸죠.
200년 전만 해도 차의 가격은 엄청 비쌌답니다. 동일 중량의 금보다도 더 비쌌는데요. 영국의 귀족 사회에서는 하인이 거의 모든 일을 했는데 찻잎만큼은 주인이 직접 관리하고 서빙했다고 합니다. 찻잎을 보관하는 금고는 기본이고 한 번 사용한 찻잎을 말려서 재사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수적으로 차와 관련된 닭이 세트도 전부 고가의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티타임은 상류층의 부를 과시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치의 열풍은 식을 줄 모르고 빅토리아의 여행 때인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는데요. 하루에 서너 집을 돌며 티타임을 즐기는 것이 기본이었다고 하네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지는 걸 방지하고 싶었는지 전통적인 영국식 티타임 디저트 크기가 거의 한 입 크기로 작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에 대해 알면 재밌고 몰라도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원래는 전 영상이었던 커피 이야기처럼 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총론처럼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근본이 짱짱한 음료라서 그런지 분량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반 이상 만들었었는데 너무너무 노잼이라 다 뒤엎어버렸답니다. 앞으로 차에 관해 더 심층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